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그 누군가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와 그 아들의 절친한 친구 사이에 벌어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풍.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치유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인간의 솔직한 이야기죠. 제가 미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45살 혼자 아들을 키워온 싱글맘이었죠. 아들 지훈이는 23세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낸 미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죠. 준혁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대학교 동기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24살의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지훈이와 닮은 구석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준혁은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어요. 다만 굳게 담은 입술과 주먹을 꽉 쥔 손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죠. 미연은 그런 준혁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뒤 미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를 깨우려고 방문을 두드리곤 했고, 저녁에는 두 사람분 밥을 하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죠.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잠들지 못해 새벽까지 지훈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지훈이가 준혁에게 맡겨둔 물건들을 담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대학교 책들, 게임기, 그리고 미연이 지훈이에게 선물했던 시계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늦은 시간까지 미연과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에서의 에피소드들, 둘이 함께 꿨던 꿈들, 지훈이가 평소 엄마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에 대해서요. 미연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혁은 자주 미연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지훈이 이야기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점점 그냥 안부를 묻거나 혼자 식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미연을 위해 음식을 해주기도 했죠. 미연도 준혁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있을 때만큼은 지훈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지훈이에 대한 그리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혁의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그리고 지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미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잃은 뒤에 그 사람과 비슷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요. 그리움인지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미연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죽은 아들의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준혁은 24살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이성의 통제를 받나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미연이 수건을 건네며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묻자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조용히 들어보겠다고 했죠.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죠. 미연이 괜찮다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하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이모, 저는 이모를 사랑합니다. 순간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준혁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형 때문이었어요. 형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싶어서 이모를 찾아뵌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이모가 웃을 때 저도 행복해지고 이모가 슬퍼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준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이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요. 형의 엄마를 사랑하게 된 제 자신이 배신자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이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준혁의 고백이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준혁도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그날 밤 미연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밤이었죠. 며칠 동안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연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 대한 그리움, 준혁에 대한 감정,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그 자식의 친구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일주일 후 미연이 먼저 준혁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준혁은 조심스럽게 미연의 집으로 왔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도 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안다는 것을요. 준혁아, 나도 내가 특별해. 처음에는 지훈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해졌어.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훈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되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걱정들을 자신도 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이모, 저는 이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훈이 형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이모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기회를 주세요. 그 진심이 미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아닌 애매한 관계였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준혁은 미연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줬어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 지훈이와 함께 회사를 차리려고 했던 계획들을요.
미연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혼자 지훈이를 키웠는지, 때로는 버거웠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요. 하지만 여기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훈이의 대학 친구들이 준혁과 미연의 만남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훈이를 그리워하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죠. 결국 지훈이의 또 다른 친구인 성민이 준혁에게 따졌어요. 야, 너 진짜 미친 거야? 형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준혁은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죠. 죽은 친구를 이용해서 그 엄마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대학교 동문들 사이에서, 그리고 미연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죽은 아들의 친구와 그 엄마가 만나고 있다더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그러네. 악의적인 소문들이 미연의 귀에 들어왔어요. 미연은 충격을 받았고 준혁과의 만남을 중단하려 했죠.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만나달라고 했고 결국 미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모, 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모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미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청년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혁아,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아니에요, 이모.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모가 더 힘드실 텐데. 둘은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며 헤어지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중학교 동창인 수정이가 미연을 찾아온 거예요. 수정이는 지훈이를 짝사랑했던 아이였는데 지훈이가 죽은 후 한동안 상심이 깊었죠. 수정이는 미연에게 말했어요. 이모, 저는 준혁 오빠를 이해해요. 지훈이 오빠를 사랑했던 사람끼리 서로에게 끌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지훈이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한 번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고,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미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가 그런 말을 했었다니. 수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물론 준혁 오빠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지훈이 오빠는 이모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든 말이에요. 그 말이 미연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혹시 자신이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미연은 마지막으로 준혁과 긴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였죠. 둘은 지훈이가 좋아했던 강변공원에서 만났어요.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둘의 마음은 무거웠죠. 준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이제 확실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거든. 미연의 말에 준혁이 반박했어요. 이모가 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이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미연은 현실적이었어요.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 나 같은 늙은 여자에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늙었다는 게 뭐예요?
이모는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둘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준혁은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미연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죠. 그때 준혁이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제게 1년만 시간을 주세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할게요. 미연은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좋아. 하지만 그 1년 동안은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 지내자.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준혁은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둘만의 1년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기된 사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순수한 감정이라고 보시나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연과 준혁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꼈죠. 준혁은 그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해졌어요. 미연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도 배웠죠. 미연 역시 준혁의 진정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나이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연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미연 곁에 있어준 사람은 준혁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고 회복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간병했죠. 다른 친척들도 있었지만 준혁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미연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나 사회적 시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미연은 준혁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준혁아. 내 마음을 이제 완전히 믿어. 그리고 1년 약속이 끝나갈 무렵 둘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죠. 하지만 둘은 그런 시선들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랑을 키워왔어요. 지금 미연과 준혁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혁은 약속했던 대로 게임 개발자가 되었고 미연은 그런 준혁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가끔 지훈이 생각이 날 때면 둘은 함께 지훈이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지훈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미연과 준혁의 사랑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냈는지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판단보다는 이해로, 비난보다는 공감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어요. 그중 어떤 것은 사회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진실한 감정인가 하는 거예요. 미연과 준혁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